테슬라, 전기차의 시작이며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지금도 우주로의 비행, 최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로이드 로봇을 만들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몇 년 전 급등했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유명한 기업입니다. 전기차 산업 자체가 테슬라 덕분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표적인 굴뚝 산업으로 꼽혔던 자동차 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성과에 전 세계는 이 혁신 기업에 주목을 했고, 그를 증명하듯 테슬라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투자, 인기가 많은 만큼 방법도 다양한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테슬라의 성장 배경과 다양한 투자 방법, 그리고 마지막엔 배당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ETF의 소식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봅시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데 그 누구보다 빠른 눈과 손을 지닌 투자자들이 이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증권 시장에서 성장은 곧 주가 상승을 의미하며 혁신의 뜻은 성공적인 투자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으니까요. 특히 테슬라의 도전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잠재력을 눈여겨본 투자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그러나 테슬라가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건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건 2020년부터입니다. 당시 전기차 시장은 본격적으로 괴화하고 있었고, 테슬라는 우여곡절 끝에 대량 생산이라는 엄청난 난관을 넘어 사업이 활기를 띈 상태였습니다. 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다른 요소들까지 맞물리며 테슬라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700%가량 급등했죠. 테슬라는 이후에도 놀라운 주가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비록 2020년 수준은 아니었지만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산업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을 뿐이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기대감 속에서 테슬라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테슬라는 보관 금액 규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냈는데요. 지난해 연초 테슬라의 주가가 108.1달러였는데 248.48달러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니 1년간 무려 130%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놀라운 퍼포먼스라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 지난해 공매도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본 주식이 테슬라라는 것만 봐도 이 기업이 지난해 얼마나 선전했는지 알 수 있죠. 공매도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기법으로 쉽게 말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냅니다. 즉 공매도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는 건 예상외로 주가가 올랐다는 거고, 테슬라를 믿은 투자자들은 보답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이름값에 걸맞은 모습을 보인 테슬라지만 올해는 다소 부진합니다. 시장 전반이 연초부터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도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여기에 대규모 리콜 소식이나 전기차 판매량 왕자를 놓쳤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 동안 테슬라는 순매수 결제 기준 2위를 기록했어요. 해가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테슬라에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에 따라 전략의 장단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각 투자 방식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 투자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테슬라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 투자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면 오른 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위험 회피가 불가능하니까요. 또 다른 투자 방법으로는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슬라가 포함된 ETF에 투자하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중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셈이니까요. 물론 이 점은 반대로 테슬라의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다른 종목을 통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테슬라를 담고 있는 상품은 그 종류가 무궁무진한데요. 크게는 대형 우량주를 묶은 상품부터 기술력을 내세운 종목만 골라 남은 상품,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만 선별한 상품, 전기차 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상품까지 다양합니다. 이른바 밸류체인 관련 상품도 있고, 가령 테슬라 밸류체인 ETF는 테슬라와 협업하는 공급업체들만 따로 묶은 상품입니다. 또한 옵션을 더해 구조에 변화를 준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세 번째, 테슬라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다양한 ETF가 있다고 하니 테슬라에 투자하면서도 다양한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세장에 인버스 상품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일드맥스 테슬라 옵션 인컴 전략 ETF입니다. 일드맥스 테슬라 옵션 인컴 전략 ETF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차익 실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ETF의 구성을 보면 4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테슬라 콜옵션 매수, 테슬라 풋옵션 매도, 테슬라 콜옵션 매도, 그리고 미국채와 현금입니다. 우선 테슬라 콜옵션 매수와 테슬라 풋옵션 매도, 이 두 옵션은 테슬라 보통주를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테슬라 콜옵션 매도, 미국채와 현금 이 두 요소가 당장의 수익, 즉 인컴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 그리고 차익 실현, 이 두 개의 키워드를 합친 ETF가 1월 23일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상장한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ETF는 미국 대형주 중 가장 옵션 프리미엄이 비싼 테슬라 단일 종목을 활용하여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ETF입니다. 또한 투자 한도에 제약이 있는 퇴직연금 계좌에도 100% 담는 동시에 월 분배금을 극대화하여 과세 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기업 중에서 왜 테슬라를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 중 가장 크고 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뿐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로봇, 우주, 로켓 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며 지속적인 모멘텀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종목 자체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은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테슬라는 미국 주식 중 옵션 프리미엄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테슬라 주식의 콜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하면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 그 상승분을 모두 누리긴 어려워도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꾸준히 타 종목 대비 높은 수준의 인컴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드맥스 테슬라 옵션 인컴 전략 ETF는 바로 테슬라의 옵션 프리미엄이 높은 특징을 착안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2022년 11월 상장 이후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순자산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현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률은 가장 확실하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하긴 힘듭니다. 따라서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월 분배 개념이 적용된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ETF를 활용하면 매월 현금 흐름 발생을 통해 꾸준한 인컴 확보가 가능합니다. 테슬라 주식 매수와 콜옵션 매도 전략으로 월 분배 재원을 극대화시켜 매월 높은 수준의 인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를 포함한 국내 우량 종합채권에 분산 투자하여 채권의 쿠폰 이자를 통해 추가로 월 분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ETF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때도 매력 있는 상품입니다. 테슬라 커버드 콜을 활용해 월 분배를 해주는 TSLY 같은 상품을 퇴직연금 계좌에도 꽉 채워서 담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향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퇴직연금 계좌로 100%를 담아 월 배당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월 분배 인컴 소득의 과세 이연 효과도 누리고 리밸런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중을 조절해서 약 30% 정도를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그리고 나머지 70%를 테슬라 밸류체인 등 다른 주식형 ETF로 채워 넣어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30%를 차지하는 퇴직연금 비위험자산 안에 위험자산 30%를 담은 게 되므로 퇴직연금 내 위험자산을 최대 79%까지 늘릴 수 있어 인컴 수익은 물론 자본 차익도 추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매월 높은 수준의 인컴이 들어오는데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 소득으로 받을 때까지는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을 땐 3.3에서 5.5%의 저율 과세가 되니 과세 이연도 가능합니다. 또한 TSLY처럼 주식으로 꽉 차 있는 ETF로 만들었다면 연금 계좌에서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 상품은 채권을 함께 담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전부 채워 담을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담고 있는 테슬라. 그러한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매월 배당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1월 23일 상장한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ETF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종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답변은 저마다 다르겠죠. 애플, 테슬라 등 투자자들을 사로잡는 종목은 셀 수 없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질문을 이렇게 바꾼다면 어떨까요?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섹터는 아마 대부분 혹은 모든 사람들이 테크놀로지 섹터를 꼽을 겁니다. 실제로 테크놀로지 섹터는 서학개미가 주로 장바구니에 담는 종목들을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체로 하나의 섹터라는 애플은 물론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상승 가도를 달리는 어도비까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름 많은 알법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작년 상승 랠리를 이끈 주인공인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산업도 테크놀로지 섹터에 속합니다. 아쉽게도 테슬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매력적인 기업이 넘쳐난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테크놀로지 섹터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건 수익률입니다. 테크놀로지 섹터는 다른 섹터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섹터별 지수 추이만 봐도 두드러지는데요. 미국 S&P 500 섹터 중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인덱스는 지난 5년간 1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른 섹터 인덱스가 같은 기간 20%에서 50% 남짓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투자자를 매혹하는 건 결국 수익률입니다. 투자를 통해 얼마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역사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테크놀로지 섹터에 투자 심리가 쏠리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른 섹터를 상회하는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섹터를 이루고 있는 기술주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꽤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일단 기술주에 대해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술주라고 묶어 부르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안정적이고 탄탄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직 적자 상태이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섹터의 많은 기업들은 성장률이 높은 성장주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이름대로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라는 거죠. 테크놀로지 섹터의 성장주들은 실제로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기록한 건 그래서이기 때문입니다. 각 섹터에는 저마다 대표 선수를 자리를 차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이 셀 수 없이 많은 테크놀로지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애플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애플은 작년 세계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 그건 바로 혁신입니다. 애플이 선보인 제품은 모두 저마다 변화의 파도를 이끌었습니다. 매킨토시는 개인용 컴퓨터 기술 혁신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를 발전시킨 아이패드는 태블릿 컴퓨터라는 카테고리를 개척했고 이제는 비전 프로라는 MR 헤드셋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앱스토어 생태계와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전 세계인을 매혹했습니다. 그런데도 애플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절차탕마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었다면 지금 같은 개인용 컴퓨터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기업이 선보인 운영체제가 없었다면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는 독과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소프트웨어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사실상 비즈니스 업계의 표준으로 여겨집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쓰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등 소프트웨어에는 전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시대의 변화를 눈치채고 흐름에 올라탔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챗GPT의 탄생에 기여한 것에 이어 이 챗봇 기능을 탑재한 검색 엔진을 선보였고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보조하는 AI 기능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AI는 한시적인 열풍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테크놀로지 섹터의 대표 주자를 넘어서 미국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기도 합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미국에서 시가총액 기준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두 기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견인하거나 또는 끌어내릴 만큼 말이죠. 고작 두 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로 이름을 날린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도 이러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는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주가 지수의 성과는 종종 일부 주식 또는 주식 그룹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맥락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보낸 메모의 제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메모의 제목은 패자를 줄이거나 승자를 늘리거나입니다.
다소 의미심장한데요. 문장의 앞에 이 내용을 덧붙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패자를 줄이거나 승자를 늘리거나, 즉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그 대신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의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꼽은 승자는 총 7개의 기업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입니다. 작년 상반기를 장식한 상승 랠리를 견인한 기업들이죠. 하나같이 중요한 이름들이지만 여기에서도 눈에 띄는 건 단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 투자하는 미국 대표 ETF를 뽑자면 XLK ETF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을 합치면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은 제외하고 오직 순수 기술주에만 집중 투자되고 있는 ETF입니다. 코덱스에서는 XLK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XLK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를 출시해 국내에서도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환노출, 현물 주식형으로 해외 직접 투자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ETF입니다. 주요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비중이 43.74%로 매우 높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세일즈포스 등 시가총액 상위 성장주에 고루 투자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발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술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초우량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한국판 XLK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ETF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ETF는 작년 9월에 상장을 하였고 만원 이하의 가격이었지만 현재는 12,000원에 육박할 만큼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높은 비중으로 집중 투자하고 싶은 분들, 혹은 미국 XLK ETF를 국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미국 우량 기술주를 ETF로 한방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ETF를 추천합니다. 금리가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지표들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어 이제는 금리는 인하해야 할 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에는 연 4%대의 은행 정기예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에 맞게 대부분이 3%대입니다. 실제로 은행의 정기예금은 3% 후반대이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계속해서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 전에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이 상품은 파킹 통장입니다. 돈을 자유롭게 입금, 출금이 가능하며 은행의 정기예금처럼 연 3%에 가까이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역시 정기예금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자니 오랜 기간 돈이 묶이는 것은 싫고 파킹 통장에 넣어두자니 정기예금만큼 이자를 받지 못해 수익률이 아쉽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상품 하나를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ETF가 2월 6일 상장했습니다. 바로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입니다. 이 상품은 CD 1년물 금리에 투자하는 금리 추종형 ETF입니다. CD 1년물 금리를 365로 나눈 만큼의 이자가 매일 ETF 가격에 쌓이는 구조입니다. 은행들이 사용하는 예금증서 금리에 주식처럼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입니다.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CD를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100만원짜리 CD는 만기일 이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속 증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짜리 CD는 발행할 때 100만원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팔게 됩니다. 만기일까지 돈을 빌리는 셈이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만약 100만원짜리 CD를 90만원에 판다면 CD 금리는 10%가 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CD 금리는 금융기관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 지불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CD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며 코픽스 등 다른 금리의 준거금리로 사용되는 공신력 있는 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 사이에 통용되지만 ETF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CD 1년물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ETF 가격에 매일 이자가 쌓이는 구조로 안정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기존에 출시된 CD 91일 KOFR 금리 추종 ETF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로 높아지면서 예적금을 찾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은행들이 사용하는 예금증서 금리를 추종하면서도 거래 조건, 거래 방법이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ETF 특성상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중도 환매 수수료도 없어 현금성 자산을 운용하기에 효율적입니다. 또한 채권 혼합형 펀드로 분류되어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CD 1년물 금리를 365로 나눈 만큼의 이자 수익이 매일 ETF 가격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CD 1년물 금리가 3.83%라고 한다면 매일 0.0105%씩 ETF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죠. 매일 이자가 쌓이는 구조라 단 하루만 투자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전일과 동일하거나 상승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전일 대비 하락해도 ETF 가격은 상승합니다.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ETF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ETF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D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ETF 가격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국내 최초 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기존의 금리 추종형 ETF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KOFR CD 91일물보다 더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CD 1년물 금리는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 시기를 제외하면 KOFR과 CD 91일 금리 대비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중도 해약 시 약정 이율의 일부만 지급하는 정기 예금과 달리 언제든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어 현금성 자산을 운영하기에 효율적입니다. 또한 매일 이자가 붙는 일복리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유리합니다.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기존에 출시된 금리 추정형 ETF보다 거래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당 100만원에 상장이 되어 낮은 호가 스프레드를 갖기 때문이죠. 호가 스프레드란 ETF를 사고자 하는 가격 중 가장 비싼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 중 가장 싼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최소 5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ETF는 상장 단위가 커질수록 한 틱이 가격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촘촘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주당 10만원으로 상장하는 ETF의 경우 실질 호가 스프레드가 약 0.005%라면 주당 100만원으로 상장하는 ETF는 실질 호가 스프레드가 약 0.00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호가 스프레드가 낮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절감이 되어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다양한 장점을 한데 모은 금리 추종형 ETF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ETF이기 때문에 수시로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후 특정 기간 동안 해당 돈을 빼지 못하는데요. 무엇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이 까다롭거나 한도가 작고 만기가 정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우대 조건, 투자 한도, 만기, 고민 없이 매일 ETF 기준가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복리 효과를 얻기 위해 수고를 할 필요 없이 ETF 하나로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답니다. 실제로 2023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CD 1년 금리는 3.65에서 3.8%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이러한 CD 금리를 추종합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계좌는 안전자산만 100%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데요.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채권 혼합형 펀드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ETF를 매도할 때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줍니다.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재투자하는 셈이니까 복리 효과가 커지는 거죠.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기존의 배당 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낮은 연금 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퇴직연금을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도 어울리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파킹 통장과 은행 예금의 장점을 모두 모았습니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매력도와 은행 상품들은 대부분 우대 조건을 받기 위해 카드를 가입하거나 어플을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번거롭지만 이 ETF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상품이 정말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고금리 환경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ETF 투자로도 현금성 자산을 편리하게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1년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는 까다로운 가입 절차나 중도 해지 리스크, 만기 고민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 대기자금, 퇴직연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싶으시다면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액티브 ETF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